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나라박 소식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근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식이군요. 네. 내년 설날 이 연휴에 중국인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 한국의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설날 연휴에 중국인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여행 호감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C트랩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설날 연휴에 해외여행에 나설 중국인이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년 설날 연휴에 중국인의 10대 인기 해외여행 도시는 타이베이, 방콕, 도쿄, 싱가포르, 홍콩, 푸켓, 서울, 오사카, 삿포로, 시드니 등의 순으로 서울은 올해 3위에서 7위로 추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베이징 연합대학의 관광개발은 장링윈 주임은 한국의 정정불안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으로 한국에 대한 여행 호감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대신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저비용과 접근 용이성 등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도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관람과 아울렛 쇼핑, 하와이 방문 등을 포함한 미국 패키지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설날 성수기임에도 비행기 증평과 여행 상품 사전 구매, 여행사의 할인 전략 등으로 상품 가격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태국과 미국, 필리핀 여행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5에서 15% 비싸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은 10에서 30%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비자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항공편 수 증평과 가격 할인으로 갈수록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나들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인데요. 네네. 이 미국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미국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대 대출 금리를 3.5%에서 3.75%로 인상했습니다. 시티은행과 JP모겐 체이스, US뱅크, HSBC 등은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우대 금리를 3.7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금리는 개별 은행이 대기업을 포함한 신용도가 가장 높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신용카드와 소기업 대출 등 다른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은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자들이 받는 이자는 당분간 거의 제자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행들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를 때 재빨리 우대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만 예금 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아 금리 차로 인한 이익을 챙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행은 1년 전 연준의 금리 인상 때 즉각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받는 이자는 1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으로 미국에서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학자금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높아진 대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오늘 4차 청문회에서는요, 지난 2014년 11월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실체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관천 전 경정 검찰 수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 자, 이런 말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이번 기회에 지난 2014년 이 문건 사건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이곳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광진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4.13 총선 끝나고요. 예. 백수가 더 바쁘다. 이런 어록을 남기시고 가셨는데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 와주셨어요. 바쁘시죠?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런데 지금 시국은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4차 청문회 지금 정윤회, 박관천 핵심 증인들 얼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흔히들 우리 국정농단이 있거나 뭘 하면 국가를 수익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상황은 몇몇 사람이 농단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자체를 어떤 농단의 대상으로 그냥 삼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인데 네. 과연 그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상적이었던 건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은 정부, 뭐 크게는 국가를 사유화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개입돼 있어요. 예. 최순실이 최근에 뭐 많이 나왔고 딸, 언니, 또 언니의 딸, 그러니까 사촌 뭐 나왔는데 조카도 나오고. 문제는 이게 정윤회 씨도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정황이 이제 또 추가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2년 전 그 조사하셨던 문건 사건이 중요해지는데 그 중심에 과연 이 김기춘 전 실장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당시에 이제 비선실세 진상조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상시 게이트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당시에는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 간의 갈등 구조 이렇게 이제 네네. 상황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문고리 3인방의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네네,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김기춘 실장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뭔가 본인이 힘을 갖고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실장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비선실세 문고리 권력과 한 팀을 이뤄버렸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팀을 이룬 것처럼 보이다가 좀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문고리 권력의 어찌 보면 수하처럼 그냥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냐? 예, 네. 조금 보여져서 정말 청와대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네. 지금은 최순실로 확인됐고 당시엔 정윤회로 알려졌지만 예. 결국은 이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이 한 팀. 예. 그 김기춘 또 이 당시 비서실장. 그럼 내부에서 좀 권력의 암투가 있었겠네요. 암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요즘 방송을 보시면 워낙 등장인물이 많아서 이게 뭐 이름도 진짜 외우기 힘듭니다. 예, 말 그대로 삼국지급의 등장인물들이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헷갈리는데 네. 크게 보면 박지만이라고 하는 네. 분과 대통령의 예, 친동생. 박지만과 정윤회라고 하는 분이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고 네. 또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진 그룹과 김기춘 실장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최순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휘둘려서 자기의 이익을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엄청난 그냥 이게 비리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걸 어느 누구도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자정작용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죠. 하루 종일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예. 이걸 뭐 수십 번 반복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보십니까?
뭐 본인 스스로가 그날 저녁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더 이상은 내가 최순실을 모른단 말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조사 거의 11시간 만에 네. 스스로 밝혔죠. 그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발언들이 과연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다만 법률 전문가로서 법을 피해가기 위한 네. 다양한 그냥 꼼수로서의 항변들 이런 것만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춘 당시 실장이 등장하면요. 따라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예. 지금 뭐 현상금도 걸리고 했다가 뭐 이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제 다음 청문회 나가겠다. 지금 22일로 잡혀 있는데 예. 정말 나올지 봐야 되지만 원래는 19일 날 나오겠다고 네. 본인이 밝혔었죠. 예. 그랬더니 미뤄졌는데요.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 파문을 수습하던 그 당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것 아니냐. 그래서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또 내부 승진을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도 당시에 문고리 3인방 등과 좀 이 공생관계였던 걸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그렇게 한 팀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라기보다는 김기춘 실장과 같이 일을 한 팀을 이뤘고 김기춘 실장은 그 비망록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만 업무일지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동원해서 민간인과 또 국가기관의 관계자들 다 사찰해라라고 하는 지시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옥죄고 본인들이 원했던 일들을 그냥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자, 그 당시에 진상조사단 활동하실 때 말이죠. 그때 정윤회라는 인물이 참 이게 실존하는 인물인가 싶었는데 예. 검찰 포토라인에 쓸 때 처음으로 국민들이 그 얼굴을 봤잖아요. 혹시 직접 만나신 적은 없었나요? 그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분을 뵌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조한규 세계일보 네네네. 전 사장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또 당시 세계일보가 가장 먼저 터뜨렸죠? 사실은 이제 세계일보가 그때 터뜨렸기 때문에 네네. 이 비선실세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터졌던 거죠. 예, 문제가 네. 됐었던 거죠. 물론 대통령은 이게 단순한 찌라시다. 그랬죠. 라고 치부해버렸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을 그래서 문제된 것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유출했냐 맞아요. 라고 하는 지연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제를 전환시켜버린 거지 그 당시 않습니까? 등장인물이 조웅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 그렇죠. 최경락 경위, 한일 경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그때 진실이 밝혀졌으면 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2년 전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상화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여튼 그 조한규 회장이 당시에 이제 세계일보 사장에서 강제로 잘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뭐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청와대 압박에 의해서 네. 그 해임하게 되고 또 세계일보는 세무조사까지 받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그때도 나머지 문건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이제 얘기 중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좀 밝힐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 중이었는데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이걸 찌라시다라고 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인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검찰은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버렸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완강했던 게요.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에 대해서 언급한 발언이 시중에 찌라시에 떠도는 풍문과 풍설을 짜깁기 해놓은 문건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내용은 찌라시라고 해놓고 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아니 내용이 찌라시면 찌라시지 종이가 청와대 종이라고 이게 왜 국기문란이 되는 거지 했는데 한 분은 자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진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문건들은 대통령 스스로 지금 다 외부에 공개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직접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찌라시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작성했던 문건인데 그렇죠. 참 대통령은 요즘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것에 대한 불리함이 있으면 네. 행정부의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구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습니까? 네. 무시하고 예를 들면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검찰이 불공정하니까 못 간다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그랬죠. 청와대 안에서 만들어진 문서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냥 청와대 문건이지만 찌라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네. 그것도 대통령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인 것인지 네.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더 확인해봐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은데 오늘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뭐 7억 원의 부총리급 인사가 뭐 정윤회를 만났다 이런 정황도 있고요. 당시에 그 심지어는- 가려져 있었던 세계일보의 문건, 네네. 그 나머지 매직으로 부분들인가요? 나머지 문건 말고요. 아, 공개됐던 보도됐는데 보도된 검은 줄이 문건에서 있었죠? 검은 줄에 써진 거에 보면 그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네네네. 나옵니다. 가장 네. 마지막 부분에. 오늘 그 질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7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핏 나왔고 매각매직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여튼 세계일보 사장이 직접 현직에 있는 부총리급이다 지금 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는 해봐야 3-4명도 안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단순하게 뭐 정치인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네. 대법원장이나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사찰도 지금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입니다. 네. 이 정부의 운영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네.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반성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들도 자정작용이 되지 네. 못했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들을 한번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대 의원으로 계시면서 이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실 때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2년 전에. 사실은 그때는 조사단을 꾸리긴 했는데 네. 이슈여서 이제 한번 만들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당 차원에서 확대되지는 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청와대 세력이 강할 때니까 그렇죠. 실체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안민석 의원이 2년 전에 네네.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혔던 맞습니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지 않아서 크게 확대되지 못했었는데 그때 그 숨어 있었던 그 뒤를 조금 더 열심히 파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갔고 그때는 그냥 자기들 내부의 권력 암투 네. 정도로 치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확인한 뭐 제보나 내용 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혹시 좀 짧게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조한규 사장이 그리고 세계보일보가 말했던 그 추가적인 문건들 네. 그런 것들을 더 폭로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캐리 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 언니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음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음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음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연 인기 있죠? 2588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시흥이 꿈꾸던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트렌디한 맞춤 평면과 테라스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사 원시선의 비전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누리는 이 편한 세상 시흥을 만나세요. 문의 031-3114-114 12월 오픈 예정 대림.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